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 학부의 스캇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담당했던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목에 IC PBL을 도입하고 운영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목은 소프트웨어 학부의 4학년 전공 심화 교과목으로 강의 3시간, 실습 2시간, 총 4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이 교과목에 IC PBL을 처음 도입해 지난 학기 두 번째로 운영을 했고요. 총 30명 남짓의 학생들이 각 학기에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아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 조직, 관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다양한 기법을 다각적 측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수업 사례는 우선 PBL 수업 도입의 배경, 준비와 계획, 강의 및 PBL 활동, 평가, 성찰, 이런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교과목에 IC PBL을 도입해서 운영하게 된 이유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매우 실무적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데, 전통적 이론 전달 방식의 강의 중심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보이는 대로 Death by PowerPoint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봄날 한시 수업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또 이렇게 안 되더라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강의, 혹은 교과서 읽는 강의가 되기 매우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기피 교과목이 되거나, 학생들이 다양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실제 현업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교과목에 실습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다고 해도 교수와 조교 2명이 2시간 동안 30명 이상의 학생을 다 세밀하게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실습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학생들은 기계적인 작업만 하게 되고 결국 실습은 했지만 학습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실습이 너무 쉬우면 학생들이 수동적이 돼버리고, 또 너무 어려우면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보이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참여도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소하고자 팀 프로젝트 역시 도입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도 팀 단위 소프트웨어 개발은 필수적이라, 학생들이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학습하고 더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의 expectation과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리라이더에 대한 불만과 이로 낮아질 수 있는 학점에 대한 불안도 매우 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모이면 학생들의 모티베이션 저하로 이어지며 실용적 교과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잘 해소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그림 한 장이 1000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면 한 번의 경험은 그림 1000장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문구가 잘 표현하듯이 학생들은 적절한 문제 해결, 즉 경험을 통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험 중심의 학습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의 문제와 환경을 모두 고려한 실질적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학술적 이론을 이해함은 물론 현실적 소행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고자 IC PBL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IC PBL 도입을 결정을 했으니 이제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우선적으로 교수가 강의를 통해 학습할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기존의 강의 방식을,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통해 학습하고 교수는 이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PBL 강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강의를 PBL로 바꾸려고 하니까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PBL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 소프트웨어 공학 교과에서는 PBL의 적용이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공계에서는 PBL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학생들의 협력 및 주도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Problem Based Learning과 의사결정 기회 및 책임을 부여하는 목적 지향형 Project Based Learning. 우선 제가 생각하니까 이 둘 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둘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ICPBL, 즉 Industry Coupled PBL 센터를 설립해서 산학 연계를 통해 현장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인 ICPBL을 도입을 했고요. 현장의 문제 제공, 그리고 문제 해결 개입 여부에 따라서 메카 총 4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 Evaluate, 즉 문제는 교수가 직접 설계하고 산업체에서는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 유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자산이고 기밀이고, 또 개발 방법이 노하우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현업의 문제나 관련 소프트웨어 혹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업에서 진행했었던 기술 자문, 기술 이전, 재직자 교육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업 실무자 및 기업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추후 특강 및 PBL 결과물 검토, 평가, 피드백 등을 부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연구실 인턴 및 대학원생들과 토론을 통해서 시나리오의 난이도 및 내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상한 PBL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먼저 소개하자면,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B2B 부서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는 5년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 한양대학교에서 이 회사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요청합니다. 예산은 충분하지만 프로젝트 결과물,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은 아직 명시를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 회사에다 해당 시스템을 제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양대에서는 제안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세부 요구사항 도출 시 협조할 인력, 즉 교수 1인, 학사팀 교직원 1인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1년 동안 개발하고 20년 동안 유지 보수할 계획으로 3개월 내 프로젝트로 제안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업은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5개 내외의 팀을 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하여서 매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3개월 후에 한양대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여기까지를 프로젝트 시나리오로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 역시 같이 계획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개발할 소프트웨어 시스템 정의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주제가 정해지면, 첫 번째로 어떤 개발 프로세스와 방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1년 동안 가장 효과적 혹은 효율적으로 이를 개발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어떻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도출, 협상, 명세, 검증해야 할까? 세 번째로 기획한 소프트웨어의 가장 효과적 설계 기법은 무엇이며 또 어떤 개발 방법이 최적일까? 마지막으로 개발 1년에 유지 보수가 20년인데, 그렇다면 개발할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보장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안을 도출함으로써 필요한 학습을 프로젝트 내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를 기반으로 교내의 ICPBL 센터에서 수업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수업 컨설팅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수정을 한 후에 결정된 사항은 팀 프로젝트를 하나의 PBL 모듈로 운영하고 하위에 수행해야 하는 문제 영역 4가지를 미니 PBL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의 정보, 투터 활용 계획, 평가 계획, 주차별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한 매우 상세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효과적인 PBL 활동을 위해 강의를 하루에 5시간 연강으로 계획하고, 기초 필수 이론 강의를 수업 전반에 한두 시간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수업 후반 3, 4시간에는 협력 학습을 통해 문제 파악, 해결안 도출, 발표, 성찰, 평가 이런 것들을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PBL 활동을 PBL 전용 강의실인 스페이스빅에서 진행하도록 계획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 운영 계획에서 매우 잘 설계해야 할 부분은 참여자의 역할과 시나리오상의 롤플레잉인데, 교수는 중재자 및 멘토 역할, 튜터는 PBL 팀 활동 지원을, 학생은 문제 파악, 분석, 해결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야 되며, 동시에 교수와 튜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의뢰 고객 혹은 사용자 대표 역할을, 그리고 학생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면 마지막으로 전공 PBL 교과목 튜터 교육, 전공 PBL 수강생 OT, PBL 학습법 특강 등으로 최종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개강 전에 이처럼 수업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PBL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2018년도에 이미 위 내용들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잘 완료된 상태라 이번 학기에는 지난번 강의의 경험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정도로 쉽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개강 후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선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가 저희 학교에서 도입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1주부터 10주 정도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온라인 PBL 활동을 저희 학교 LMS인 블랙보드에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후반부에 11주에서 16주까지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수업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유지하되 PBL 활동은 면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수업이 시작해서 첫 주차에 도입을 하게 되면 수업 계획, 운영 방식, PBL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매주 팀 프로젝트와 PBL 활동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튜터, 교수 사이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을 굉장히 넉넉히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2주차부터는 IC PBL 문제를 제시하며 실제 현업의 문제에 기반한 시나리오임을 충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실제 현업 환경과 유사하게 학생, 교수, 튜터들이 모두 시나리오상 역할을 롤플레잉 합니다. 이때 시나리오 이해도를 검토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하거나 임의로 가정해야 하는 부분을 모두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리고는 팀을 구성하고 팀 빌딩 액티비티를 진행하는데, 5명 내외 프로젝트 팀은 학생들의 의사, 능력, 실무 경험, 관심 분야 등을 적극 고려하고 팀 전체의 역량이 균등할 수 있도록 교수가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여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사전 지식이나 경험 혹은 잠재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팀별로 팀장 1인을 선출합니다.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이 건축 공학에 자주 비유되는 점에 착안을 해서 2018년도에는 집 만들기 PBL 활동으로 팀 빌딩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어서 이가 불가능해져서 학생들이 서로도 많은 시간을 자신을 소개하고 또 프로모트하는 이런 시간을 가진 후에 모든 학생의 정보를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를 해서 팀 구성 및 빌딩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대면 수업보다는 효과가 훨씬 적어 팀 빌딩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4년의 학부 생활 동안 서로를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생각보다는 팀 빌딩과 구성이 괜찮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남은 주차에는 4개의 미니 PBL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미니 PBL은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이론 강의를 듣고 필요 자료 및 추가 지식을 개별로 수집해서 학습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이 학습한 지식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팀별 PBL 활동으로 이어지는 방식의 협력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교수 및 튜터는 각 팀의 온라인 세션에 순차적으로 참여하여 시나리오상 롤플레잉을 통해 현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정도만 개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안이 도출되면 이를 발표하고 평가합니다. 한 가지 미니 PBL의 예시를 보면, 우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의 문제를 아주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이때 목표는 문제 구성을 위해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학생에게는 공개하지 않고요. 학생 스스로가 이러한 목표를 찾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제시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로 문제 분석지를 작성합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매우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데 필수적인 부분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 후 학생들은 본인이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을 개별로 스스로 수집하고 습득합니다. 그런 후에 정규 PBL 활동 시간에 PBL 활동용 강의실에 모이거나 혹은 팀별 블랙보드 세션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 모두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협력 학습의 시간을 가지며 문제 해결을 위한 팀별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진행한 팀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팀 활동을 계획을 해서 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횟수의 PBL 활동 후에 문제 해결안이 도출되면 이를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는 팀 간 평가 그리고 팀 내 평가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교수자 및 조교 평가 역시 진행을 해서 이 모두를 성적 산출에 반영합니다. 발표와 평가까지 모두 종료되면 미니 PBL에 대한 개인별 성찰을 진행합니다. 개인별 성찰 중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커멘트를 준다든지 추가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미니 PBL이 모두 완료되면 산출물을 종합하고 개선을 해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도출하고 최종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전에는 강의실에서 모든 팀, 교수자, 조교, 산업체 전문가가 모여서 발표와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우선 강의실에 반 정도의 학생만 나오고 나머지 반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온라인과 면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강의실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랩탑을 배치해서 대면 발표를 진행하는 팀은 이를 온라인에 라이브로 브로드캐스팅하는 방식으로 대면 발표와 온라인 발표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시 팀 간, 팀 내 교수자, 조교, 산업체, 전문가 평가, 그리고 피드백 역시 같이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한 학기의 모든 수업이 종료되고 성적 산출만 남게 됩니다. 팀 프로젝트 기반의 PBL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굉장한데 이 때문에 우선은 평가 계획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선 학습 참여도 20%, 과제 30%, 프로젝트 50%로 성적 산출 방식을 정하고 슬라이드의 항목대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학습 참여도는 매 PBL 활동마다 개인별 채점을 진행하고 학기 말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성적 평가를 했고요. 과제는 일반 과제 채점과 별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학생들이 걱정이 많아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평가 결과에 개별 성적을 따로 부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PBL 팀별 산출물과 팀 프로젝트 산출물의 팀원의 기여도를 아주 세밀하게 표기하라고 하고 이 산출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진행한 다양한 팀 활동 역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온라인으로 팀 PBL 활동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팀별 세션 기록을 보고 여기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보고서로 내려받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개인 팀 PBL 활동 점수와 팀 내 평가 결과를 더해서 팀이 부여받은 프로젝트 총점의 기여도를 개인별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개별 성적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세밀한 개인별 팀 프로젝트 성적 산출 방식을 도입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불안 그리고 불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2018년도에 ICPBL을 도입하고 2020년도에 두 번째로 운영한 수업을 자체 평가해보면 앤더슨 에릭슨의 93년도 발표 논문이죠. 1만 시간의 법칙. 즉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3시간씩 10년 혹은 매일 10시간씩 3년 이렇게 계산되는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이 말해주듯이 PBL 수업을 올바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PBL 수업으로 훨씬 더 힘들었는데요. 대신 노력한 만큼의 가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PBL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현업과 유사한 문제 해결안을 도출을 하면서 강한 동기부여, 능동적 자기주도 학습, 다양한 자료 및 리소스의 활용, 이론의 실제 실무 적용, 팀워크 의사소통, 발표 등을 통한 개선된 상호작용 등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외에도 창의적, 비판적, 전략적, 사고력 함량과 문제 해결 능력 역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사례 슬라이드에 활용을 했었던 다양한 이미지들의 출처를 밝히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전공 교과목에 ICPBL을 도입하여 운영한 사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